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카메라 켜져 있어가지고 다 녹취가 됩니다. 밀감. 전체 통틀어서 보면 밀감이죠. 이놈이 자라는 데는 사계절의 비료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비료를 더 먹고 여름에는 적게 먹어야만이 흡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축으로 나누면 이 축 속에서 계절의 비료값을 개발하면 됩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제일 추운 날짜와 제일 더운 날짜. 우리나라 계절의 축은 1월 15일이 제일 추운 날짜고 7월 15일이 제일 더운 날짜. 그러면 요건 겨울의 중심. 7월 15일은 여름의 중심입니다. 요것만 잘 알아놓으면 농사 짓는 거는 이 시값만 맞추면 저절로 들어갑니다. 10월 15일과 4월 15일을 중심을 잡아서 또다시 줄을 끄면 요거는 가을의 중심. 10월 15일 가을. 요건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겁니다. 다 하고 나면 칠판에 낙서를 안 할 테니까 지금 찍지 말고 마지막에 한 방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 다음으로는 4월 15일은 봄의 중심. 이렇게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가 이 시값 얼마나 가져가야 되냐? 2.7야. 작물은 동일합니다. 제주도에 있다고 다르고 창원에 있다고 다르고 아닙니다. 저는 창원에 쏜 사람이고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강원도부터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마라도, 가파도까지 우도까지 우리나라 전국 투를 밟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비료량이 제일 맥시멈이 하우스에서는 2.7이라는 이 시값이 납니다. 여름에는 고온에는 노지나 하우스랑 똑같습니다. 1.8이라는 이 시값. 그리고 봄에는 여기에는 하우스에서는 2.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노지에는 우리가 2.5라는 이 시값이 나옵니다. 비료를 줘도 되네. 그럼 가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우스에서는 2.1, 노지에서는 2.5. 지금 비료 많이 준다고 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껍질이 얇은 건 쪼개지긴 하나 식물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물이 죽지 않는 위치의 비료량을 최대치를 먼저 개발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배하는 이 밀감이 함수량은 토양에서 35 내지 45% 함수율. 그러면 지금은 과학기술 시대인데 척정기로 가지고 제주도에 많이 보급했습니다. 장사꾼이네 또 뭘 팔아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 척정기는 땅에 꽂아서 5초 내외에 척정이 됩니다. 요 센서봉을 잡고 우리가 척정값을 누르면 여기가 이미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수분 58.2%의 이 시가 0.75, 온도는 지금 실내 온도 23도 5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밭에 비료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첫째는 척정기와
잎의 두께를 2개를 겸하면 됩니다. 측정기가.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대사에 맞는 여기에 안에 내용물을 맺고 여면 됩니다. 내용물을 맺고 연다는 것은 오늘 날짜가 10월 16일이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가을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을의 중심에 들어와 있으면 밀감은 이제부터는 겨울을 쉬라는 말이에요. 열대에 왔습니다. 상록 열대가 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온도를 올려줘야 잡아야 됩니다. 열대 과수. 그래야만이 대사정이 이루어집니다. 최저 온도가 인산이 이동한 온도는 16도입니다. 그럼 질소 이동이 영상 7도. 그럼 우리가 재배하는 이 작물은 얼마까지 온도를 잡아줘야 됩니까? 겨울에는 하우스 개폐 온도를 28도로 잡아서 대사작용이 이렇게 많이 밀감이 붙지 않습니다. 붙은 주원인은 온도값이 낮고 대사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잎의 영양소가 뿌리를 가지 않고 뿌리는 영양 생산해서 잎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양소가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까? 과실에 제일 많이 들어있죠. 과실에 들어있는 당분을 뽑아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 올리고 비료 주면 대사작용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하는 밀감은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감을 언제 몇월달에 따는 위치에서 재배하느냐. 지금 우리가 노지 밀감이 빨리 산이 떨어지는 것은 질소분이 부족한 겁니다. 질소분이 부족한 것은 당은 좋을 수 있으나 나무가 노화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비료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료량을. 그래서 겨울에는 비료가 많았다가 봄에 여름에 줄었다가 가을에 늘어나는 대사정. 그 말은 낮 여름에 일조량과 온도에서 수분 증발되는 양만큼 뿌리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에너지원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밀감의 비료는 제일 좋은 비료가 비료 주는 기준이 토양분석입니다. 토양분석을 다 해보셨습니까?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뭐가 많던가요? 해보니까 우리가 비료 주니까 질소 많다고 나오던가요? 질소는 안 나타나는데. 없죠? 예. 식물에 답이 없어요. 토양분석 자체는 반찬만 가지고 많다 작다 따지고 있는데 식물의 밥은 토양분석이 없습니다. 반찬만 나옵니다. 짜다. 인산가리 많이 주고 지금 밀감나무 줄줄이 죽고 있잖아요. 예. 죽고 있는 주원이는 반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죽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밥과 반찬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제일 빨리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활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 결과에 많은 양보다는 부족분은 우리가 수세가 좋고 힘이 해마다 잎이 두껍고 좋다면 이거는 질소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잎이 얇고 노랑노랑한 거는 질소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족분의 부족분 비료 시용, 요게 기본입니다. 부족한 것만 주면 되지 넘치는 걸 계속 줘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키면 다음에 작물이 재배가 잘 안 됩니다. 대정 쪽에 밭에 가보면 붉은 곰팡이가 핍니다. 가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밭둑에 쌓은 돌박에도 돌멩이에도 황갈색 곰팡이가 핍니다. 가리가 많아서. 가리는 더운 비료, 질소는 시원한 비료. 그 말은 질소를 먹고 건건해서 소화시켜서 가져오면 아미노산 단백질, 잎으로 가져가서 분해하면 탄수화물.
잎에는 당분을 축적합니다. 근데 그 재료가 질소보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료를 주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확할 때 밀감이 색이 엽색이 진녹색에 하우스든 노지든 이 진녹색된 과일들은 질소분이 많아서 영양 이동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색이 안 납니다. 여기 진녹색인 이 과원들은 진녹색일 때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양 이동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동으로서는 뭘 써야 되느냐? 가리. 농비가 채소치를 들어야 됩니다. 이동에는 염화가리. 염화가리는 가격 싸고 참 좋습니다. 요놈 살포해가지고 영양 이동 안 할 놈이 없습니다. 여름에 고온의 농도가 문제가 되겠죠. 너무 고온의 농도를 높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농도를 높여 쳤다. 그러면 1kg에서 최대 3kg까지 있을 수 있는데 염화가리는 몇몇 11호. 이거는 염화가리 자체를 산포했을 때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각각 다릅니다. 지금은 염화가리 2kg 쳐도 괜찮아요. 그럼 염화가리 2kg를 하우스에 살포하고 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 아침에 맹물을 뿌려가지고 남은 잔재를 씻어버립니다. 밀감나무에는 사실은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입니다. 살균제가. 우리가 잿빛 곰팡이 하는 거는 비료를 적게줘서 여백을 맺어서 그런데 이 밀감나무 이파리가 아침에 가보면 요 가에 물방울이 동글동글 끝에 맺혀요. 요 물방울이 줄기를 타고 내려오면 수지병이 되고 요 물방울이 봄에 꽃필 때 꽃에 떨어지면 과신곰팡이가 되고 잿빛 곰팡이가 됩니다. 밀감 하우스에 재배할 때 망감류나 어떤 품종이든 재배할 때 꽃필 때는 매일 아침마다 물을 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백을 씻어버려야 되니까.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이 마르기 전에 살짝 물을 뿌려서 씻어버리면 병이 없습니다. 밀감 이파리에 물방울이 하루 종일 묻어 있어도 곰팡이병 안 합니다. 곰팡이병의 주 원인은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뿔에서 온 질소분입니다. 그래서 한국만 오고 하는 일부 농가에서는 밀감 재배의 하우스에 살균제를 쓰지 않습니다. 살균제는 안 써도 되는 게 밀감 농사입니다. 그런데 노지에는 쿨러가 물을 못 뿌리기 때문에 일부 방제를 해야 될지 몰라도 하우스에는 시설이기 때문에 맹물 시비만 잘하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감 생내기에 지금 요즘에 엽색이 진녹색일 때는 과일 색이 잘 안 납니다. 색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과일 색 내는 방법은 여탄 비싼 농자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타이백을 까는 것은 잎의 열을 온도로 가해서 잎에 있는 영양을 빨리 이동시킵니다. 영양을 빨리 이동시켜서 과실을 익히는 건데 타이백을 깔아도 빨리 안 익는 농장들은 매년 해결 없이 잘 수확하는 농장들은 옆면 시기에 염화가리 한 가지만 써도 됩니다. 염화가리 한 포 사다 놓으면 많이 써도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비용이 아주 최소 비용이다. 그래서 과실 생내기에는 염화가리 쓰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일이 잎이 두께가 얇고 이런 농장들은 지금도 영양을 주는 게 좋다. 영양이 있다고 해서 못 익히는 건 아니다. 영양을 먹고 대사작용해서 익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와서 제가 몇 년째 계속 밀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분에서 이제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기존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척전기도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황금알롱법 자재도 보급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황금알롱법의 골드그린 골드 칼라는 조천농협에도 판매하고 대정에도 판매하고 성산에도 판매하고 세 군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생내기는 잎이 얇은 것입니다. 얇다. 이 얇은 것은 영양을 먹어야 됩니다. 잎이 얇은 것은 빨리 색이 날 뿐이지 익는 시기가 지연됩니다. 뿌리에서 탄수화물을 생산해서 못 가져오기 때문에 익는 시기가 지연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잎이 얇다. 그럴 경우에는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300에서 500g 정도, 그 다음에 염화가지 염화가지를 1에서 염화가지 요 양을 같이 혼합해주면 생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염화가지 물은 500ml입니다. 20단만. 물 500ml 기준. 저 설탕은 300g입니까? 예, 300에서 500g. 설탕 물 500리터에 설탕 25말. 그러면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300에서 500g, 염화가지 1에서 5kg 사이. 이 두께에 따라서 조절해 가서라는 뜻입니다. 노지일 경우에는 설탕을 좀 써도 괜찮은데 하우스에는 아주 소량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과일 생내기 할 때 그리고 과일 잎이 얇을 때는 영양을 먹여서 색을 내라. 그래야만이 색이 잘 난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과실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수확 이후에는 우리가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체내 저장 양분.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하려면 이때는 수세 회복이 돼야만이 내년에 봄순이 커집니다. 내년에 봄순만 잘 뻗으면 여름순을 안 만들어야 됩니다. 여름순, 가을순 나오면 최대한 빨리 잘라야 됩니다. 여름순, 가을순이 안 자르면 우리는 수질병으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확 이후에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하는 데는 이때는 물은 기본으로 500리터입니다. 칼라 2리터에 설탕 3 내지 5kg 요렇게 연면식 해주고 한 번씩 맹물식 해줘서 대사작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우스에는 수확 이후에도 온도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밀감은 10배 과수입니다. 그런데 노지의 밀감들이 10배 과수인데 겨울에 온도가 낮아서 대사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연면시비에서 체내 저장양분을 외부에서 공급시켜서 겨울 노화를 막아야 됩니다. 겨울에 노화를 안 막으면 수세가 계속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봄 되면 비실비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는 채울에 진녹색을 잎이 보아 잘 돼 있다가 그 상태에서 봄에 연면 10일에서 지상부에서 많이 뻗쳐야 됩니다. 한 20cm 쭉 뻗쳐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도 쭉 뻗어야 되고 이파리 넓이는 늘은 건 한 4지짜리가 나와야 됩니다. 잎 넓이가 2지, 1지, 이 좁은 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파리를 손가락 위에 폈을 때 옆으로 넓이가 2지, 3지, 4지 이제 이해되죠? 이파리 넓은 거는 4지 하면 많이 늘은 것도 있습니다. 유목계는 잎이 많이 늘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열매가 열리면 수색을 계속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확 후에 체내지장 양분은 이 방법으로 보충하는 게 좋다. 그러면 잎이 진녹색으로 겨울에도 하우스도 온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온도를 높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은 과학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목국으로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 이야기 또 하고 있어야 돼요. 식물은 봄순에서 성부를 걸어야 되지 여름순, 가을순이 나면 경제적 손실이에요. 그거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봄순을 강화시키는 거는 겨울에 체내지양분을 몇 번을 줘서 할 거냐는 거죠. 요거는 체내지양분은 내가 원하는 만큼 2 내지 3회가 좋으나 그 이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잎을 두텁게 만들어놔야만이 요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 밀감이 많이 열가 수시가 떨어지면 잎을 두껍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봄순이 쭉 뻗어나와서 해거리를 막는 거예요. 요렇게 방법을 매뉴얼 만들어줘야 하면 해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봄 새순 나기 30일 전부터 하우스는 물을 뿌려주면서 간간히 연면십에서 힘을 길러야 되고 노지에는 연면십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물을 뿌리는 시설이 없으면. 그래서 요 시기에는 그린 2리터에 설탕 3 내지 5kg 요 방법을 해주면 순나기 전까지 하면 순이 강하게 뻗어나옵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 내지 3회 육지에서는 과수에 나무 가지에다가 목매시비를 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순이 잘 뻗어나오고 꽃 냉이가 없어가지고 과침 곰팡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꽃 개화 우리가 밀감에 꽃이 피었을 때는 매일 물 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마다 하우스에는 물을 뿌려주면 신초가 뻗어나올 때 신초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잎 테두리에 아침에 가보면 물방울이 동글동글 생겨요. 혹 보셨는가요? 잎에 이파리 한 장이 있으면 요 잎 가에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힙니다.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꿀에서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나오면 요 물방울은 잿빛곰팡이. 요 물방울이 잿빛곰팡이 먹이게 되는 겁니다. 잿빛곰팡이하고 수지병. 수지병에
요 균들은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백이라는 요 영양소가 있어요. 일백 여백. 여백이라는 영양소와 요 영양소가 들어있는 나와야만이 병균이 발달하는 거죠. 요 물방울이 노지에 마늘에 가면 마늘 무름병, 마늘 뿌리에 가면 마늘 흑색 썩은병, 배추밭에 가면 배추 무름병, 감자밭에 가면 역병, 고추밭에 가면 청국병, 시드름병, 요놈이다. 요 여백이 나와서 여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잎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는 뿌리에서 질소분을 축적해서 진녹색으로 되는데 잎이 신초에서는 이 여백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농약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맹물 뿌려. 물을 뿌려서 아침마다 시간 타임 맞춰놓고 이틀에 한 번만 뿌려도 그 여백은 양이 작아서 병을 안 합니다. 그 물 뿌리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이 여백 마르기 전에 뿌려야죠. 시간 한 10분 정도? 관수 시간, 5분 정도? 관수 시간. 물 뿌리는 시간이 3분을 뿌려도 되고 네. 5분을 뿌려도 됩니다. 왜? 이거 물 뿌리는 순간 아주 작아도 돼요. 왜? 지금 여기 물방울에다가 조금만 물을 더 섞어버리면 옅어져서 병을 안 합니다. 그럼 많이 줄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많이 맹물식이 많이 주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성염에 있는 사장님이 저 데이터 상으로 만약에 그 봄에 맹물 시비. 개화 시 예. 맹물 시비를 하라 그랬는데 5분을 줄 건가 쿨러로 예. 10분을 줄 건가 3분을 줄 건가 하는데 우리 농가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 어느 시간 타임으로 보면은 몇 분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원이 힘이 좋다. 그건 조금만 뿌려도 됩니다. 우리 가원이 힘이 비실비실하다. 물을 많이 뿌려 성장을 많이 시켜야 돼요. 많이 시키는 동시에 옆면십에 잎을 살을 찌워주면 됩니다. 어릴 때는 지상부와 지하부가 따로 놉니다. 뿌리에 있는 영양소는 뿌리가 쓰고 잎에 있는 건 잎에 씁니다. 그래서 잎에다가 맹물 시비를 성장을 시키면 두께가 얇은 거예요. 두께는 얇은 대신에 길이는 길 수가 있어요. 길이 길게 만들면 우리는 잎을 살을 찌우면 되는데 옆면십 횟수를 딸려줘야 됩니다. 그럼 일주일 만에 할 걸 4일 만에 땡겨버리면 그 순간에 영양을 먹고 살이 찝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봄순 나기 전부터 연면십이라고 맹물을 뿌려서 봄순을 길게 뻗칩니다. 봄순을 길게 뻗치고 잎을 두텁게 만들면 여름에 도장지가 안 납니다. 도장지 나던가요? 한번에 납니까? 예? 어쨌든 거죠. 안 나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잎의 두께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꽃 필 때 요 지기는 꽃이 70에서 80% 이때는 연면십이 꼭 해줘라. 이때 연면십이 골드그린 그린 1.5리터의 설탕 3kg 요렇게 해주면 꽃이 꽃이 7 내지 80% 피었을 때 연면십을 해버리면 탄수화물이 공급돼서 과심 곰팡이나 잿빛 곰팡이가 거의 발생 안 합니다. 왜 병이 발생 안 하냐? 탄수화물이 공급되어 있고 영양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을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영양의 관계는 다른 거죠. 영양이. 그래서 우리가 요 방법을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못 알려졌어요.
육지에서는 사과, 배, 당감, 복숭, 자두, 포도, 건수종의 요 시기에는 연면시기합니다. 꽃이 피었을 때 맹물도 뿌리고 연면시기합니다. 하우스 딸기, 꽃이 피었을 때 하루에 3번씩 물을 계속 뿌리도 수정 안 나옵니다. 우리는 꽃 피었을 때 물을 뿌리면 수정이 안 되는 거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이 더 잘 됩니다. 대사적 연면 시비하고 물은 며칠 간격으로 해야 돼요? 매일 연면 시비하고 뒷날 물 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마르는 순간의 끝. 연면 시비하고 노지 가수는 영양제를 살포했는데 한 30분, 20분 있다 비가 왔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기술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그 고추밭에 비가 많이 오면 탄저병 한다 그러죠. 이 고추에. 이것도 다 뻥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요 방법을 고추밭에 하면 고추가 잎에 탄수화물을 많아서 여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추에 병이 하나도 안 납니다. 황금을 놓고 있으면 노지 고추밭에도 살균제를 안 씁니다. 고추는 살균제로 아무리 달고 있어도 병을 하고, 배추밭에 강원도에 가면 살균제를 아무리 써도 무름병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요 비로 이식값하고 연면 시비를 해서 잎에서 탄수화물 나가는 양을 맞춰주면, 부족분을 채워주면 여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노지 가원 같은 경우에는 연면 시비를 할 때 비가 오기 전에 하는 게 좋으냐,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는 게 좋으냐, 두 가지 선택을 하라면 비 오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잎이 얇아지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는 사이 그 가원에 방제 작업하러 가기 전에 여백이 흘러나서 이미 잿빛 곰팡이가 다 발생한 후에 약식한다는 거죠. 그럼 연면 시비에 지금 여기에 설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설탕을 시비하는 순간에 잎 속에 탄수화물 공급돼서 여백이 안 나옵니다. 왜 여백은 나오느냐? 여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뿌리에서 가져온 아미노산 단백질, 질소분을 소화시켜서 가져온 아미노산 단백질, 기공으로 수분을 날리고 영양이 축적되어 있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설탕, 당분입니다. 이 당분 양만큼만 기공을 닫고 난 다음에 양수분이 뿌리에서 왔던 게 들어가고, 그 이상 양수분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는 양수분 자체가 아미노산 단백질입니다. 여백 속에 여기에 들어있는 게 아미노산 단백질. 요 아미노산 단백질이 우리는 잿빛 곰팡이 수지병을 일으킨 주원입니다. 요것이 밀감 외에 다른 종을 가면 무름병, 썩은병, 부패병, 뭐 이름만 정말 달라질 뿐입니다. 제주도에는 참깨 같은 건 많이 안 심죠? 조금씩 합니다. 합니까? 예. 그것도 살균제 치지요? 예. 병이 많아. 그것이 병이 오는 게 보면 이파리에, 요 줄기 아래쪽 이파리에 까맣게 생겨요. 그렇죠? 역병. 비동작균. 그래서 여기 조그마하게 생기면 밭에다가 뭘 갖춰야 돼요? 요소비로 냅다 쳐버리면 여기 없어져. 아주 간단한 거예요. 참깨밭에 요소비로 주면 참깨가 병을 하나도 안 해요. 살충제 없이면 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인삼, 농약을 냅다 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요소비를 안 주고 배가 고파서 눈물로 찌질 흘려요. 그 눈물 흘린 놈 치고 병 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깨가 아침에 가보면 이 파리에 여기서 물방울 동글동글 생겨 있어요.
근데 여기 갤로 현상이 일어나고 이 큰 물방울들이 이걸 씻어버리면 병이 안 생겨요. 그러나 온도 편차가 없어가지고 요 갤로 현상이 안 생기면 자기 아미노산 단백질 물방울이 여기 흘러내려가 참깨 떼궁에 털이 송송송하죠. 여기 묻어있으면 요 놈은 새카맣게 곰팡이균이 활성화돼서 뚫고 들어가요. 그럼 못 살려요. 그래서 병 안 드는 이식값 여기다 딱 모아놨잖아요. 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식물들이 병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균제를 안 써도. 참깨밭에 비료를 요 이식값을 맞추면 참깨가 병을 하나도 안 합니다. 비 오기 전에 단 연면십에 설탕을 좀 넣어가 살포해주면 여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병은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밀감도 육지에 있는 거나 제주도에 있는 상호, 열대 과수나 다를 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밀감은 휴men기가 없습니다. 휴men기가 없는 작물이에요. 생육 중에 꽂는 분하고 다 합니다. 겨울에 꽂는 분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순이 많이 나면 지금 내 몸에 탄수화물 저장했던 거를 여름순이 나면서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도 영양을 못 먹고 가지에서 영양이 뺏겨서 꽃눈을 만들어놨더니 뺏겨요. 그래서 여름순 나면 다 잘라버려요. 말끔하게 잘라버려야 돈이 안 없어져요. 여름순은. 그래서 여름순을 안 나게 만드는 방법이 초기에 연면십에서 봄순을 뻗치는 겁니다. 봄순에 연면십이 하는 거 요거 하나 개발하는데 제가 32년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비료를 갖다가 냅다 한 2000포씩 1년에 줘봐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수원에 1년에 봄에 2000포 비료 준 사람은 몇 없을 거예요. 제가 2000포는 줘봤으니까. 21가지 복합비료 그 2000포를 줬는데도 도장지만 냅다 크지 단감은 크지 않더라. 몰랐던 거죠. 도장지하고 감하고 분류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요소를 2000포를 사가지고 또 감나무에 또 줬단 말이에요. 내 나무에 한 포씩. 그 감이 크는 게 아니고 도장지만 큰다는 거죠. 밀감도 여러분들이 비료 주라 한다 비료 냅다 주면 농사 되겠어요? 개뿔. 안 돼요. 비료 템이 많이 주가 농사 되는 거 아니고 여름에 도장지 끊어낸다고 일만 냅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토양 분석하지 않고 비료를 막 곁다 주는 것 같으면 반찬이 늘어나가지고 토양이 오염돼서 작물이 재배 잘 안 됩니다. 나무 몸뚱이에 철폐가 새파랗게 끼는 거는 잘못하면 죽어요. 나무가. 그 원인들이 우리가 비배 관리 중에서 비료나 퇴비를 계속 과다된 걸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봄에 황금을 놓고 강의를 듣다 보면 봄에 비료 주고 영양 주는 게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봄에 봄순을 길게 만들어야 된다. 봄순을 길게 만들어야 된다. 봄순이 길어지고 잎이 커지면 과일의 세포량이 많다. 이거거든요. 봄순이 커야만 뿌리가 많이 뻗어 있고 잎이 두꺼야만 뿌리 뻗고 여름순이 나면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나요. 여름순은. 그래서 봄순에 연면 시비를 자주 해야 된다. 이 시기에 크게 잘라야 돼. 돈이 안 된다는 소리야. 여러분 없애야. 방법은 요 방법. 골드그린 두번에 골드 칼라 한 번. 7월 15일 이후부터는 여기부터는 노지 밀감일 때는 여기부터 설탕량을 37에서 500g 꽉 맞춰버립니다. 과일이 커갈 때 설탕을 많이 쓰게 되면 얼룩이 집니다. 그래서
계절의 축 중에서도 여기에가 요 부분이 요거는 하반기, 여기는 상반기. 그래서 7월 15일이 만생종으로 축을 봐서 여기 중심입니다. 레디안, 천양, 한라봉, 그 불 안 떼고 가운데 들어있는 가수들이 요 기점입니다. 요 기점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린 2번, 칼라 1번, 그 다음에 요 이후에는 칼라만 씁니다.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거기서 혼합해 쓰는 게 설탕과 염화가리가 혼용됩니다. 잎이 색깔 낼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색깔 낼 때 잎이 두껍다. 뭐가 필요합니까? 염화가리.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염화가리 한 개로 가지고 색 내면 됩니다. 염화가리 살포하고 물 뿌려서 이동시키고 하우스라면 염화가리 농도를 세게 치면 탑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이게 비료량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울 때는 내가 물 500에 염화가리를 3kg 있게 됐을 때는 물 한 말에 40g이 물 500에 1kg예요. 물 한 말에다가 조금 넣어가지고 1kg를 넣어가지고 한 3일 전에 밀감 가지에다가 한낮에 가서 살포해라. 더울 때 한낮에 가서 살포해서 잎이 말라졌는지 안 말라졌는지 먼저 보고 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키로수를 염화가리 열어.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색내기는 영양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릅니다. 여름에 우리 색 잘 안 나죠? 여름에 색 잘 납니까? 안 나죠. 납니다. 더우니까. 더워서 안 나는 게 아니고 대사자용을 할 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안 나는 거예요. 성장을 생식으로 보내는 거는 잎을 노랗게 만들어 버린대요. 잎을 노랗게 만드는 거는 영양 이동을 시킨대요. 영양 이동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게 가리예요. 그건 연마가리만 꼭 해야 됩니까? 황산가리 같은 건 안 됩니까? 염화가리 제일 싸고 좋은데 뭐 또 개뿔 황사가리 또 튀나와. 아주 싼 거. 황이 들어. 염화가리가 64%예요. 황산가리 64%입니까? 아니 황이 들어 있으니까 또 지금 이제 그 말씀도 맞는데 염화가리는 붉은 색깔이 나와요. 과일 이렇게 보면 약간 빨간색 쪽으로 나와요. 맑은 색으로. 황종류는 약간 누런 빛으로 나와요. 그래서 효과가 제가 써보니까는 염화가리 좋더라. 그리고 또 염화가리는 다른 우리가 뭘 집어넣어도 다른 성분을 좀 넣어도 결합이 안 됩니다. 황산가리는 뭐 어떤 다른 물질이면 결합이 잘 일어나요. 이제 이해되죠? 거기다 우리 칼슘제 조금 넣으면 결합이 되어버립니다. 황산가리는. 연마가리는 칼슘제 혼용해도 괜찮아요. 그건 결합이 괜찮죠. 안 되지. 예. 좀 될수록 많이 하면 안 돼요. 염화칼슘이나 그 염화가리에는 그래도 좀 다른 것보다 결합이 작게 됩니다. 우리 황금을 그래서 골드 칼라에도 칼슘이 다른 거 들어있습니다. 근데 염화가리 쓰면 결합이 안 됩니다. 근데 결합이 안 된다는 거는 약흔이 안 납니다. 약흔이 이제 이해되죠? 예, 마를 때 양내기, 생내기에 싫어한다 이거 주게. 염화가리 단제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양을 끌어올리면서 할 때는 영양을 좀 첨가해 가는 여기 조금 있잖아요. 여기 칼라 1.5일 때 설탕하고 염화가리 있는 게 요게 과일 생내기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 생내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여름에 생내기는 염화가리 한 가지를 쓰면 됩니다. 여기에 1kg에서 3kg까지 쓸 수 있으나 이거는 시험 안 하고 3kg면 다 죽어요. 여름 덥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살포하고 아침에 물로 뿌리고 씻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하고 하셔야 됩니다. 생내기가 제일 어려운 게 여름인데 여름에 잎이 두껍거든요.
그럼 성장을 하려고 그러지 형식의 기능이 안 나와요. 여름에 과일 식능입니다. 염화가리 뿌리면 무조건 물로 씻어야 돼요. 씻는 게 아니고 영양 이동. 그러면 소량으로 1kg 썼을 때 안 씻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양 이동으로 해서 빨리 익히려면 염화가리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입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이동해서 과실로 보내줘요. 그러면 물을 뿌리는 게 엄청 효과가 좋은 거죠. 맹물 시비. 그럼 맹물 시비를 하면 영양 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다음 연면 시비가 더 빨라지겠죠. 연면 시비를. 일어난 다음 날 또 맹물 시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맹물 시비하고 그 다음 날도 맹물 시비하고 한 2, 3일 있다가 그때 또 연면 시비 저녁에 하고 아침에 물 뿌리고 그러면 색이 빨리 나요. 그러면 그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일기예고 보면서 네. 비 오기 전에 연면 시비를 하면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네. 아, 노지에는 병을 없애기 위한 거는 비 오기 전에. 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염화가리 연면 시비. 병이 생기는 게 9월 달까지 9월 뭐 중순까지 생긴다고 봤을 때 그때는 그 비 오기 전이 낫고 그 위에는 영양 측면으로 보면 비 오고 난 뒤가 낫죠. 예, 그건 많이 단지가 있는 거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 색깔 내우기 위해서는 색깔 내기 위해서는 비 오기 전이 좋죠. 그래. 비 오기 전에. 아까 질문이 색깔 내우기 위해서 색을 내우는데. 색내거는 비 오기 전에 하고 영양 이동시키고 다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네. 비 오기 전에 뿌리면 효과가 좋다는 말씀 그렇죠. 아닙니까? 예. 비 오기 전에 뿌리고 영양 이동시키는 한번 더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이 작물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비 오기 직전에 말이네. 모르기 직전에 모르만 하면 되죠. 강사들이 강의할 때 제일 모르면 쓰는 말이 뭡니까? 스트레스. 식물은 환경 조건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용어를 쓰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엄청 고생해야 됩니다. 식물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양 동물은 주인한테 애교를 부리고 사랑을 교감을 나누는데 우리 밭에 있는 밀감나무는 내하고 교감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경운기에 기름 넣고 엔진 오일 넣고 로타리 치는 것과 같이 동작입니다. 식물은 더우면 말라 죽고 덥다고 해서 빨리 물 줘 이 소리 안 하죠. 밀감나무가 덥다고 손짓 발전하는 거 봤습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르는 식물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용어를 쓰면 이 용어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돼요. 제가 육지에서도 스트레스라는 말을 우리 회원들한테도 못 쓰게 합니다. 방금 온 회원들한테 식물에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게 되면 뭐 어떤 대책을 세우냐고, 뭐를 기준을 잡아서 스트레스 잡아야 되냐. 비료를 많이 주고 뿌리 주는데 스트레스냐? 장애입니다. 물을 많이 뿌리가 과습이 일어나는 건 장애입니다. 물을 적게 줘서 굶기는 것도 장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 밀감 가온에 단수하는 농장이 많았는데 그거 못하도록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단수하는 농가 많이 없죠. 이파리를 바짝 말려놨거든요. 그걸 갖다가 제가 막아낸다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그 하우스 궁천이라든지 하래 그 비가림 재배에 이제는 물 말린 성이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과 연면 시비를 하는 목적은 식물은 지상부가 지하부가 별개되어 있어서 이파리가 도장지에서 광합성을 위해서 영양이 많이 오면 요구를 갑니다. 요 두 놈이 왕래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가지에서는 잎에서는
영양을 내려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올라오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연면십에서 얘도 영양을 보충해줘. 예. 얘를 보충을 해주면 내려가는 양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양이 같아져요. 그러면 아리의 과일 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부에 있는 사과, 배, 복숭, 자두 이 과일들이 아리위가 크기가 똑같게 만들어졌어요. 황금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봄에 순이 나기 전에 이미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순 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그건 이미 늦어서 동작이 안 이루어집니다. 왜? 가지가 들쑥날쑥하게 개판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맞춘단 말입니까? 그래서 비료를 주고 하다가 안 돼서 연면 시비 하는 거 요거 하나 단순한 거 개발하는데 제가 32년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봄에 연면 시비 해가지고 봄순을 뻗치는 거 요거 하나 개발하는데 세월이 32년 걸려서 학문화가 정립이 되더라는 거죠. 그 책에 정립이 되어 있는 그게 공식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32년 세월이 걸렸어요. 저두분 넘어갔잖아요. 당도로 말씀. 그렇죠. 그 이파리 그림 보고 가지 그림 하나 개발하는데 제가 32년 세월이 걸려서 잎의 크기나 가지 모양을 학문화 시키는데 세월이 32년 걸리는 거죠. 우리 농업이라는 게 하나의 학문이 되고 우리 농업의 현실에 맞게 만드는 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은 봄에와 여름에 각각 비료가 다르다는 걸 이걸 개발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엄청 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쓸 수 있고 강원도에도 쓸 수 있고 우리나라 전역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여기다 만들어 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측정값을 이용하고 잎의 두께를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하고 그래서 요 비료값보다 비료를 요거보다 낮아도 잎이 두껍고 좋으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잎이 얇고 안 좋은데 측정해보면 비료가 작다. 그럴 때는 식물에 밥을 주는 게 맞다. 그게 기본입니다. 요거 한 가지. 사진 찍을 때 가리는 더 이렇게 한다. 질소는 저온 성비로. 그래서 질소를 주게 되면 식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주 원인은 잎의 뿌리에서 질소분을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으로 가게 되면 광합성에서 엽록소집에 당분이 축적이 되면 그 당분 양만큼만 잎이 두꺼워집니다. 잎이 두꺼워지면 살이 쪄서 뒤로 살짝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만지면 도톰해요. 그게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값의 비료량을 개발해놨는데 토양 분석표에 부족한 비료를 쓰라. 요게 요 사계지 시값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당도. 예, 당도 올리는 방법. 이제 그다음 당도 올리는 방법은 염화가리를 쳐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잎이 두꺼울 때는 지금 잎 두께가 얇으냐 두꺼우냐에 따라서 여기 방법입니다. 잎이 얇은 데서 생내고 당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르칠 때 요 생내기 있잖아요. 과일 생내기 당도라서 글자를 안 썼을 뿐이지 생내기나 여기 당도 글자 써드릴게요. 생내기. 당도 올리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쓰면 됩니다. 잎이 얇을 때 쓰는 방법하고 두꺼울 때 쓰는 방법 두 가지 다릅니다. 두꺼울 때 쓰는 방법은 염화가리만 쓰면 되고 얇을 때 쓰는 방법은 골드 칼라하고 설탕, 염화가리 조금 섞으면 됩니다. 그죠?
연마가리 치면은 다음날 물 주라는 거죠, 위로. 예, 물 주면 좋습니다. 근데 위로 물 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색깔 날 때는. 누가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잎에다가 주면 이동시켜야지 뭐 잎에 담고 있어. 잎에 있는 이동시키에 과일로 가죠. 위로 줘도 돼요? 황금을 농구에서는 복숭아 당도 올릴 때는 요소비를 더 많이 줍니다. 하우스 딸기에 물러지면 질소 주면 하우스 딸기가 단단해져요. 거꾸로 말해줘.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잘못된 거 이 뜯어 고친다고 제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교육받던 사람들 다 가본 게 그것이 100평당 요소를 갖다가 최소한 4포 이상 줘야 돼, 1년에. 제주도에. 땅 좋은 데는 4포예요. 하우스에. 땅 안 좋으면 한 8포까지 남짓 줘야 돼. 그 너무 많이. 오늘 저 오전에 갔던 고추밭에 400평의 요소를 80% 주고 있어요. 100평에 20포씩 줬잖아요. 돼요. 고추 안 주고 잘 살아있어요. 무슨 놈은 주보지도 안 하고 걱정부터 하고 있어. 한 나무라도 조금 주워보면 되지. 여기서 제가 제주도에 와가 몇 년 동안 갖다 쓴 돈이 저 돈이 1억이 넘어요. 그 1억 벌어갔어요? 절대 못 벌었어요. 죽으라고 고심하고 있지. 한 번 들어오면 15일, 세 번 들어오면 1년에 45일. 열흘에 하루 정도는 제주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가 잘못되면 제가 나이 들어서 후회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본인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양심적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후회하지 않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제주도에 못 살면 안 된다. 내가 손해다. 여러분들이 돈 잘 벌면 내 노릇 되거든요. 그 나쁜 생각이죠, 그거는. 근데 제주도에 변화를 주자. 그 다음에 개발해가지고 또 나온 게 뭡니까? 차광이죠. 차광망. 이 차광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35%짜리. (35%지) 얇은 거 쳐가지고 안에 천장을 좀 떨어지게 치놓으면 안 벗기도 됩니다. 차광망을 35% 치는 것 같으면 이식값을 0.5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늘이 지면 차광망을 쓰게 되면 우리가 광량이 룩스가 20만에서 10만에서 5만으로 바뀌어요. 그래, 20만의 룩스에서 35% 차강을 하면 5만 룩스대로 바뀌어요. 20만에서 5만 룩스대로 바뀌어요. 그럼 5만 룩스에 재배해도 밀강은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 잎에 부딪히는 자외선 온도 광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산량이 떨어집니다. 수분량이. 그러면 35% 차강했을 때는 이식값을 0.5로 올려줘요. 요 계절 이식값보다 0.5로 올려줘요. 그래야만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건 과학적이죠. 일부 차광망 현 농장들은 서서히 농장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인상갈이 냅다이은 농장은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인상갈이 과다시킨 거는. 그래서 황금을 농부에서는 차광망 35%짜리 요거 가격 제일 싼 거 일반형 그걸 써서 차광망을 35% 썼을 때 이 시값을 요때 요렇게 했을 때는 이 시를 플러스 0.5를 더 줘야 돼요. 요게 이제는 우리 다들 농가들 이제는 제주 농가들이
측정기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시값에서 많이 아시죠 이제? 측정기 없이 농사 짓다가는 이제 무시하듯 소리 듣죠 이제. 그래서 토양의 이 시값을 꼭 측정해야 됩니다. 토양 분석 꼭 해야 됩니다. 측정하면 금방 알기를 측정 안 하고 무대포로 우리가 언제까지 농사 지을 겁니까? 이 시값 측정 안 하고. 그죠? 측정기 얼마예요? 저희 사무실에 85만 원 팔립니다. 85만 우리 서희가 예. 살짝 행사하게. 골드 그린 골드 칼라 대진농이 조천농이 팔고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쓰는 거니까 합작하게 사면 어, 너희 뭐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아, 올릴 수 이거? 있습니다. 이제 부족한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무부터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밀강, 우도에 있는 땅콩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떤 것이 질문해 주십니다. 지금 여름술 밑강 안 열고 밑강 여름술만 한 거 잘라야 됩니까? 잘라야죠. 자주 잘라야죠. 그럼 새해에도 또 나온다? 열지 않아요? 아무리 나와도 다 나오진 않습니다. 몇 개 더 나오니까 잘라주라. 그게 제일 잘하는 것이다. 봄수령왕 열리라. 그렇죠. 봄순이 더 에너지를 더 받아서 내년에 힘이 강해질 뿐이다. 예, 거기 그 순이 나면 고놈하고 뿌리하고 있는 게 돼버려요. 전체하고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많이 가고 많이 왔다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균형이 깨져요. 빨리 잘라줘요. 이해되시는가요? 이 가지가 나면 요 놈이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굶어요. 다른 데 조금 도단하더라도 더 차게 잘라주는 게 최고 맞다. 예. 이건 내디양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겁니까? 전체. 전체입니다. 이거. 최고 이제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면 저기요. 다 맞아떨어집니다. 하우스도 비료량도 있고 노지 비료량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 처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그 밀감의 황금얼롱법을 잘해가지고 맹장이 된 분이 두 분이 계셔요. 남원의 현철 맹장이 계시고 한림의 강순종 맹장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강순종 맹장님은 밀감밭에 올해 살균제를 한 톨 한 방울도 안 씁니다. 최소한 3일에 한 번만 물을 뿌려주면 살균제를 안 써도 괜찮아요. 우리가 여름 전정하는 거 있죠. 하계 전정.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교육은 아까 개뿔 잘라보고 뿌리가 죽었는데 뭘 잘라? 돈 주고 만드는 뿌리를 죽이는 방법 하는 건 안 되죠. 그 더운데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밸런스 깨져버려요. 아까 앞전 그 지금은 잘라도 됩니까? 여름순하고 봄순하고 두 가지 나눠야 되거든요. 자를 때 많이 잘라서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도장지는 자르면 아무 해가 없습니다. 어린 유목에서는 성장을 시켜야 될 것들은 언제든지 키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목에 대해서 안정화시켜야 될 나무들은 도장지 나무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그 가지가 먹는 에너지가 다른 잎의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도장 잘라봐야죠. 도장지를 자르는 말이지. 네. 도장지가 안 나게 만드는 방법이 이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습니다. 봄에 연면시비하고 봄에 일찍 봄순이 나기 20일 전에 비료를 줘야 됩니다. 순나기 20일 전에 바닥에 요소비를 주든지 내가 주고 싶은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봄순이 날 때 그때는 봄순이 날 때는 골드뿌리 5,000원 주면 됩니다. 발생될 때 이때는 골드뿌리 뿌리 5,000 얘를
관주 100평에 1리터의 요소 요소를 3 내지 5kg 요거를 며칠 간격으로 한 2, 3회 해주면 힘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건 우유로 주는 겁니까? 바닥으로. 알로요? 관주 바닥으로. 바닥으로. 예. 2 내지 3회. 약 한 열흘 간격에서 보름 간격으로 한 3번 주면 봄에 봄순이 뻗을 때 쭉 뻗쳐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연매시비 하면서 요 올려서 뿌리가 지상부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양소가. 밀감 농사 잘하는 분들은 가을에 가보면 잎이 진 녹색이죠. 도장지가 적게 나고 그거는 봄순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소량으로 만들어놨다. 아주 액기스니까. 그 유튜브에 제가 현장 강의, 칠판 강의들이 제주에서 온 게 많이 있습니다. 육지부에서도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가수에 강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와 동일합니다. 이와 질문 있는 분이 계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나올 거죠. 그렇죠. 네. 그래 여기 설명할 때 여기 가서 떠먹고 있다니까요. 그러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내용들이 그 강의를 그 연초나 연말에 강의할 때 황금언론법의 기초 이론을 강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1월달이나 2월달에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과 2월달에 강의할 때는 올봄 2월달에 강의할 때는 살균제를 안 써도 된다 강의를 하고 사과에 살균제 많이 씁니다. 9월 20날 강의할 때는 살충제도 안 써도 된다 강의를 했습니다. 사과에 농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다 뿌린 내용들이 우리가 식물을 정확하게 몰라서 농약을 뿌리고 있다는 거죠. 병은 여백이 있고 여백 속에 맺은 물방울이 병원균이 포자에 먹이를 줘서 병균이 활달하는 게 있고 동작균은 25도 이상일 때 비가 오면서 포자가 날라와서 식물에 앉아서 지 스스로 또 뚫고 들어가는 놈이 있어요. 뚫고 들어가는 균은 탄저병이고 그 외 것들은 비동작균이에요. 여백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 균들은 활성화 안 됩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균에 우리는 농약을 치는 것보다는 맹물 시비가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식값들로 이 안정화된 이식값을 맞추면 제가 만드는 이 이식값의 0.3을 빼가면 됩니다. 요게 맥시멈이기 때문에 여기서 0.3을 빼가 낮추었으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식값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의 밀감이 됐건 제주의 감자가 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광량이 많이 돼도 될 건데 이 광을 차광망을 해도 터지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차광망 설치 방법에 따라서 하우스 온도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쬐끄만 할 때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미 열상을 먹고 난 다음에 차광을 한 거는 다음에 터져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유라실생이나 차광만 해가지고 안 터지는 농장들이 이제 설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광은 하우스 바깥에 씌우면 눈이 와서 하우스가 눈이 안 미끄러지 내려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크립을 씌워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차광은 좀 느리게 만들면 됩니다. 좁게 만들어놓으면 이래 붙이면 작아집니다. 이래 끼우면 거물이나 차광망은
자기 크기보다도 한 20-30%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쓰면 넉넉해야 되는데 자기 크기대로 만들고 우리 설치해보면 나중에 작아서 못 씁니다. 아시겠죠? 차광망 안내 설치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건데 밖에 하는 것보다. 그 차광망 35%짜리 가격 싼 거, 이거는 바람이 슬렁슬렁 잘 통합니다. 차광망이 두께에 따라서 실 두께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한림에 있는 강순정 농장이면 여름에 엽지도 닫아버립니다. 여름에 엽지가 열에 시원하다 생각하잖아요. 엽지를 열어놓으면 더운 공기 더 많이 들어요. 안에 차광망이 있으니까 낮에 앙을 데우는 양이 적잖아요. 35% 차광망이. 그걸 모르면 아니고. 예. 그렇게 일리가 있는 건데. 예. 작년 솔막으로 나오는 거다. 4월 7일 날 씌워가지고 아직까지 차광망은 벗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밀감이 붙지 않으려면 겨울에 우리는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수확 시기를 땡기려면 온도를 올리고 잎 두께가 얇으면 영양을 쓰고 잎 두께가 두꺼우면 염화가리 쓰고 맹물 뿌리가 빨리 수확해야 합니다. 앞으로 늦겠다면 밀감 가격이 싸서 팔아먹다고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두 수업 수나 여기까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서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 아니. 사진? 그거는 제가 끝나고 찍어도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다시 한번 강의해주신 박기환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